AKG 사왔다. 엄마 쟤 또 샀어. 무선 충전은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이쏘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무선 이어폰이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고급 음향 브랜드로 알려진 AKG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으로 오늘은 AKG N400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뷰를 해달라고 댓글에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어폰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리뷰를 시작하기 전 가격부터 보면 22만 9천원으로 출시를 했고, AKG 음향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가격이에요. 다음은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우선 이어폰들을 보면 음질에 특화된 제품들은 케이스의 크기가 꽤 큰 편이에요.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빠졌고 퀄리티도 10만원대 코드리스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뒷면에 있는 포트들인데 타입C로 충전을 할 수 있고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하드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을 이 안쪽 구성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색깔로 오른쪽과 왼쪽 구분을 해놨고, 사실 이러한 레이아웃은 거의 코드리스 제품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사용해보니까 여기 끝쪽에 케이스 뚜껑 쪽을 보면 눌러보면 쿠션감이 있도록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또 깜빡이고 있지만 외부에 LED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고, 또 내부에 썼을 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총 2개의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힌지도 깔끔하게 뒤쪽에 에센셜리 디자인, 이것도 멋스럽게 블랙과 은색의 이런 투톤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이한 것은 내부의 힌지에도 시리얼 넘버를 힌지에 적어 놓은 것도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죠. 단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케이스를 열고 닫는 경험인데, 요 힌지의 모양새는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꽉 잡아주지 않는 느낌, 그리고 케이스를 열더라도 이렇게 힌지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는 고급스러운 느낌, 찰진 느낌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특이한 건 대부분의 코드리스와 달리 오른쪽 유닛을 왼쪽에 넣고 왼쪽 유닛을 오른쪽에 넣는 방식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가든 나는 내 앞길만 간다, 이러한 이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오른쪽 유닛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귀에 쉽게 이제 착용하는 방식이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유닛을 꺼내서 착용하고,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반대로 넣을 때는 오른쪽을 왼쪽에 넣는 게 좀 이제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다시 넣을 때 이게 자력이 엄청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때 한 번씩 살짝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냥 닫게 되면 페어링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닫아야 됩니다. 유닛과 착용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컬러는 3가지로 출시했고, 전체적인 느낌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유닛도 무광의 느낌을 주면서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유닛에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 밝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블랙톤을 쓰면서 꽤 크게 이제 흠잡을 것 없이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유닛을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제품과 비교한다면 유닛의 크기는 비슷하고,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제품과 비교한다면 사실 유닛이 작진 않고 조금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닛의 무게는 7.7g, 4가와 비교시 조금 무겁고 S4와 비교시 조금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러한 유닛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저는 귓구멍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 시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제품에 비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남성분들은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한번 착용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이크는 대각선으로 상하단에 있고, 이 마이크의 구멍의 사이즈도 꽤 큰 편입니다. 중간에는 AKG 로고와 함께 터치패드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점이라면 유닛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지만, 사이즈가 큰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컨트롤하기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올리더라도 조금 더 넉넉하다 보니까 이게 터치, 좌우로 스와이프하기가 편리했어요. 특별한 부분은 여기 있는 윙팁을
볼륨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귀 모양에 따라 3가지의 종류로 교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잘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죠. 다른 것은 안쪽을 봤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좌우를 구분해 놓는 것도 좋았고, 근접 센서 옆에 또 이제 소리를 위한 통풍구가 있습니다. 착용 시의 모습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해 보이고 윙팁 때문에 귀에서 쉽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착용을 해도 이러한 모습이죠. 방수는 IPX 7등급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은 땀이나 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용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연결하는 방식은 케이스의 뚜껑을 열면 지금 보면 이제 불빛이 반짝이면서 블루투스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AKG N400NC TWS 요거를 누르면 이제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각 제조사의 메인이 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이제 페어링을 할 때 예쁜 UI가 나오면서 연결하는 과정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S사와 같은데 뭐 다른 이제 블루투스 제품들과 동일하게 직접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페어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페어링을 하고 나면 전용 앱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앱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어폰을 귀에 착용했을 때의 재생, 일시정지, 자동 꺼짐, 그리고 제스처 기능을 커스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륨을 앞뒤로 쓸어서 조절을 하거나, 한번 터치해서 재생, 일시중지, 2번 터치했을 때 뭐 다음 곡이나 토크스로, 2번 터치했을 때의 커스텀, 3번 터치했을 때의 커스텀, 설정을 보면 볼륨 조절까지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스처만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AKG 요 제품이 꽤 편리했어요. 제스처도 기본 왼쪽은 BR성화이지만 커스텀을 해줄 수 있고, 오른쪽 유닛은 정말 세세하게 대부분 음악 감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커스텀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페어링이나 반응 속도도 빨랐고, 반면 아쉬운 것은 오른쪽 유닛은 많은 것을 커스텀 해줄 수 있는 것에 비해 얘가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왼쪽 유닛은 많은 것을 커스텀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마스터 슬레이브의 특징으로 오른쪽 유닛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왼쪽 유닛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성능이 어떨까? 작년 사가사의 신제품이 출시하면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있냐 없냐에 따라 프리미엄 이어폰의 기준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잘못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간혹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주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은 주기적인 파형의 소리에 반대 파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귀로 흘러보내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불규칙적인 소리는 잘 걸러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기적인 파형의 소리일수록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AKG N400 역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누가 들어도 확실히 체감될 만큼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는 노이즈 캔슬링의 음질까지 잡는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가격 대비 의심이 드는데,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사용했을 때는 웬만한 소음들은 많이 걸러줬고, 출근길에 사용해보니 골목에 차가 지나가더라도 이제 잘 느끼지 못할 만큼 걱정했던 것보다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사가사의 제품과의 비교인데, 솔직히 가격 차이가 10만원이 나는 만큼 사가사의 제품만큼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완벽하진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가사의 제품은 노캔 성능이 훌륭하다라고 느낄 만큼 주변의 소음 차단이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저음 쪽의 노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간혹 저음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노캔 특유의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는 그만큼 엄청 강한 것은 아니지만 저역대의 노캔 성능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음악과 같이 듣게 된다면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훌륭하게 느껴졌고, 타 제품 대비 확실히 노캔 성능의 차이가 났던 것은 고역대의 노캔 성능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중저음에 이제 노캔 성능이 좋다는 것이지 극저음은 조금 아쉬웠어요. 재미있는 건 전용 앱으로 들어가면 노이즈 캔슬링 튜닝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노캔 성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테스트해보니까 선호하는 음역대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보통 중앙에 있거나 약간 왼쪽에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일하진 않지만 한번 체감해보세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원래의 음악 볼륨을 재생하는 것이고, 톡스루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 대화하기 좋게 음악의 볼륨만 더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톡스루 모드가 좀 특별한 기능이죠. 정리하자면 노이즈 캔슬링은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소음 차단용보다는 음감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꽤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어요. 다음은
음질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얘를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이 음질이었어요. 코덱은 AAC와 SBC를 지원하고 우리 대빵이라고도 불리는 이 저음이 많은 제품들과 비교한다면 완전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유닛의 실리콘 팁을 벗겨보면 8.2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갔고 노즐의 끝쪽은 메탈 어쿠스틱 챔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이유는 소리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즐의 크기는 다른 커널형에 비해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구경이 더 큰 것에 대한 단점은 귓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장시간 착용 시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착용했을 때의 이압은 거의 없다시피 봐도 무방하고 화이트 노이즈는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주 살짝 화이트 노이즈가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공간감이 꽤 웅장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고 저음 쪽이 확 강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감이 느껴지는 꽉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소리의 성량은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에서 저음과 고음을 고르란다면 저는 고음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로 저음이 많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심심한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고음 쪽이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소리가 깔끔하고 괜찮은데? 이러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마치 뭐랄까 다른 AKG처럼 막 고음이 확 쏘는 것까지는 아니고 고음 쪽이 살짝씩 치고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음이 카랑카랑하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특색이 있는 듯한 그러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저음이 둥둥거리면서 강조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저음이 좀 부족하게 느끼거나 고음이 조금 쏜다고 느끼신다면 얘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컴플라이 폼팁으로 교체하면 저음이 기존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들릴 거예요. 저는 귓구멍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그냥 실리콘 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AKG가 진짜 플랫한 느낌에서 AKG의 성량을 살린 고음이 좀 특색 있는 느낌이랄까? 듣다 보면 약간 V자형의 성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보컬이 악기 소리에 살짝 묻히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AKG 앱으로 들어가면 아주 세세하게 EQ를 내 입맛에 맞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KG가 전문가용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인지 솔직히 이 가격대면 일반 소비자도 많이 구입을 할 텐데 EQ를 막 아무리 만져봐도 전문가분들이 세팅해 놓은 EQ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KG 자체가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음에 가까우면서도 과하지 않게 오래 들어도 편안한 소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화 품질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동화 품질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얘는 물리적인 마이크가 2개밖에 없다는 점, 지하철에서도 사람 목소리가 꽤 괜찮았고 좀 아쉬운 점이라면 외부의 주변 소음들이 지금 제 목소리와 주변 소음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배터리는 6시간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 자체에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보통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면 괜찮긴 하지만 항상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업으로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경쟁 모델 대비 배터리 타임이 짧은 것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음량 전문 AKG에서 처음으로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고 이것저것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언급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얘는 음질이 가장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출시 가격이 20만원 초반대로 나름 괜찮은 가격이긴 하지만 10만원대 중반 정도만 된다고 해도 가성비가 꽤 괜찮아요. 분명 타 제품 대비 편의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소리에 있어서는 저가형 제품들과 다르게 진짜 이 음악을 듣는 재미를 주는 제품이랄까? 음악을 듣는 즐거움의 만족감이 큰 제품이었습니다. 오, 제 취향과 잘 맞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사실 제조사마다 추구하는 소리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막 이게 무조건 좋다 저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순 없지만 내가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편의성에 집중을 하는지 음질에 집중하는지 먼저 선택하고 제품을 찾아보시면 구입 결정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어폰 알로만 공기놀이 했는데 이어폰이 많아서 케이스로도 할 수 있겠는데?